자, 오늘은 이 K-드라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이 말 그대로 이제 그 K-컨텐츠주의 대표 종목인 K-드라마 이런 종목들이 좀 세게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반기가 되면 한한령이 해제되면서 이 K-드라마나 K-컨텐츠들이 많이 잘 나갈 것 같은데 왜 못 움직이지 하던 의문을 갖고 있던 투자자분들에게 기분 좋은 희소식을 가져준 것 같습니다. 지금 K-드라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뉴 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글로벌 OTT를 통해서 전 세계 안방 시청자들에게 이 K-드라마가 이 자막과 함께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동안 이 자막으로 무슨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는 거 굉장히 어려워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이 드라마들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막에 익숙해지면서 외국인 시청자들도 이 한국의 K-드라마 같은 콘텐츠들을 많이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 K-드라마, 이건 우리나라의 K-콘텐츠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K-웹툰이니, K-웹소설이니, K-드라마, K-무비, 이런 거, K-팝, 이런 거 여러 가지 중에 이 K-드라마가 또 가장 많은 수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드라마가 해외 방송국에 이제 통해서 이제 송출이 되면서 외국인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 속에 비춰져 있는 다양한 한국 상품들이 외국인 소비자들이,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되고 인식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와 연결되는 이러한 방향이 있고 그러니까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만 최근 들어서 지난 한 3년 동안 우리나라 경기 침체에 빠져들면서 이 광고비가 많이 줄어들고 광고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드라마 제작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라마 제작 편수가 줄어들어 버렸죠. 거기다가 이 글로벌 OTT, 특히 넷플릭스를 위시해서 글로벌 OTT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이 배우들의 몸값, 특히나 슈퍼스타라고 이름 알려지는 사람들의 몸값이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작비가 너무나 또 열악해졌죠. 그러다 보니 제작 편수는 더 줄어들었고 이게 악순환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K-드라마가 세계에 노출되면서 한국 상품이 많이 팔리고 인식되면서 이제 많이 팔리고 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하나의 그런 좋은 관계가 있었다면 또 한편에서는 이런 K-드라마 자체가 제작비가 올라가면서 제작 편수가 줄어들고 제작사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K-컨텐츠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고 어떤 좀 지원을 해주면서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 그래서 K-드라마나 이런 K-컨텐츠들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각종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K-드라마의 앞으로 이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더 넓혀주는 것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 K-드라마에 대응해야 되느냐? 일단은 무엇보다도 K-드라마를 만드는 이 제작사들은 제작 편수가 많아야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즉,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작 편수가 많아야 되는데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연초에 기업 IR을 통해서 자신들이 올해 몇 편의 드라마를 제작할 것 같다고 공개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제작 편수가 많은 종목들을 선정을 하시고 그 많이 만드는 제작 편수 중에 일단은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 몇 편을 히트시켰는지 히트작이 있는 그런 히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PD와 시나리오 작가를 갖고 있는 기획사인지 이런 부분도 찾아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OTT랑 좋은 관계인지 이거는 이들 제작사가 만든 드라마가 OTT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노출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 스스로가 발품을 좀 파셔야죠. 온라인으로 막 찾아보시고 하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뉴스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종목을 찾으시면 이 드라마 IP를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즉 OTT에 무조건 찍어내기 바쁜 게 아니라 한국 방송사를 통해서 공개를 하면서 이 드라마에 대한 IP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그 IP를 갖고 원소스 멀티 유스라는 전략을 통해서 다양하게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영화로 제작할 수도 있고 드라마를 콘서트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도 있고 OST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다양하게 이 새로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는 것들을 중요시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드라마 제작사를 보셔야 되고 가장 유망한 게 스튜디오 드래곤, 아티스트 컴퍼니, 와이랩 이런 업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고 아티스트 컴퍼니는 이 연예 매니지먼트 기획사인데요. 그러면서 이정재 배우라는 글로벌 스타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와이랩은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웹툰 IP를, 오리지널 IP를 갖고
드라마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적자지만 이런 업체들이 좋은 업체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종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K드라마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참 흐름이 괜찮았고요. 또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혼자 좀 대응하기는 어렵다. 이슈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공부방에서 가능하고요.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드라마 관련해서 공략주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첫 번째 종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드라마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보시게 되면 연초에 좀 그래도 좀 한 5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흘러내려서 4만 5천 원대 가는 이 박스권, 한 10,000원 정도의 박스권에 갇혀버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 중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 가장 그 돈을 많이 들인 텐트폴 작품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향 때문에 2분기까지도 회계적으로도 별로 좋지는 못했죠. 하지만 이 업체가 만드는 드라마의 전체 수량의 그 60%는 하반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대작, 그 분기마다 한 편씩 텐트폴 작품을 내놓을 예정이고 이게 또 말 그대로 지금 시즌에 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1분기 때는 조기 대선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탄핵 정국이라는 것도 있었고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TV 앞에서 드라마를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이 텐트폴 작품을 내놓는 바람에 오히려 손해를 봤죠. 하지만 하반기는 달라질 겁니다. 그 부분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돼서 오늘 장중에 8%나 시작과 함께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하반기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시고 이 회사는 드라마 제작 편수가 많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첫 번째 매수 단가는 4만 5천 원인데 오늘 벌써 4만 9천 원 찍어버렸죠. 5만 원 밑에서는 분할해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일단 9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4만 3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티스트 컴퍼니라고 그러는데요. 이 종목은 드라마 제작사라기보다는 영화 제작사입니다. 예전에 헌트라는 영화를 제작했었죠.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정재 배우라는 글로벌 스타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이 연예 매니지먼트, 연예인들을 매니지먼트하는 그 회사가 중심이 돼서 영화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를 갖고 이 영화 감독은 물론 이정재 배우가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제작을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는 예전에 레몽레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드라마 제작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티스트 컴퍼니는 이 드라마 제작을 하든 영화 제작을 하든 이 아티스트 컴퍼니가 매니지먼트하는 배우들을 출연을 시킵니다. 거기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컴퍼니는 이 매니지먼트에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티스트 컴퍼니는 이런 배우들이 상반기에 이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 돈이 곧바로 회계에 찍혔고 그러면서 2분기 실적이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 좋게 나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지는 연예 기획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많이 흘러내렸죠. 이게 이정재 배우라는 글로벌 스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한데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시즌3가 공개됐지만 이 시즌3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그런 효과를 못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고 그 덕분에도 주가가 이렇게 많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티스트 컴퍼니는 중국과 함께 중국의 연예기획사와 함께 합작으로 이러한 영화의 드라마를 만들려고 드라마나 이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상반기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그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된 중국 시장에서 외국 드라마나 외국 컨텐츠가 중국의 안방극장에 공개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주겠다라는 게 실제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그러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더 높아졌죠.
이렇게 되면 중국 시장이 아직까지는 지난 중국 사드 보복 이후로 한 7년, 8년 동안 우리나라 콘텐츠가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한국의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은 옛날에 이제 드라마를 제작한 것들을 그대로 이제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중간중간에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많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공개되지도 않은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을 모두 거의 몇 천만 명이 그 시청을 했습니다. 거기다 댓글 달고 뭐 다 하죠. 하지만 그게 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공개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말 그대로 이제 한한령이 해제돼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공개된다면 우리 한국 드라마 제작사들이 창고에 쌓여 있는 이미 제작비를 다 뽑은 그 작품들이 그대로 그 중국에 수출이 되고 그게 잡수익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수익이 되죠. 이 아티스트 컴퍼니 같은 경우 계열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스튜디오라는 회사, 이게 옛날 레몽레이라는 회사인데 이 레몽레이는 매년 세 작품 내지는 뭐 네다섯 작품의 드라마를 제작했던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IP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국 시장이 오픈되면 이걸 그대로 갖다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티스트 컴퍼니는 그런 작품이 공개된과 함께 아티스트 컴퍼니에서 매니지먼트하고 있는 배우들과 중국 연예기획사와 함께 합작으로 제작을 하면서 거기서 매니지먼트 피를 또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 때문에도 아티스트 컴퍼니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해왔지만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고, 최근에 NEW라고 상장 회사입니다. 스튜디오 뉴하고 드라마 3편을 제작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엊그저께 18일 날인가요? 그날 계약을 맺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최소한 3작품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드라마 제작사들은 무조건 제작 편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아티스트 컴퍼니 가져와 주셨고요. 각각 매수가 45,000원, 6,200원으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매수가 1차 목표가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고는 있지만 나는 매도 타점 좀 더 상세하게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략주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이 종목을 또 보셔도 지금 주가가 저 위까지 올라갔다가 말 그대로 낭떠러지처럼 굴러내려와 버렸죠. 이 종목은 Y랩이라는 업체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업체는 웹툰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웹툰, 즉 오리지널 스토리죠. 이 오리지널 스토리인 웹툰을 갖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를 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웹툰을 만드는 회사들은 많지만 이 웹툰을 영상화해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는 별로 많지는 않죠. 그만큼 이 굉장히 용기 있게 원소스 멀티유스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이 회사가 그 만들었던 그 드라마 중에 그 스터디 그룹, 티빙이라는 데서 통해 방영이 됐고요. 선의의 경쟁, 뉴플러스라고 해서 여기 쪽에서 만든 건데 여기 통해서 공개된 이 상반기 제작한 드라마들이 꽤 괜찮은 흥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Y랩은 이들이 만든 드라마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웹툰을 기반해서 만든 드라마들이 시장에서 흥행도 하면서 이 드라마 제작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당장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서 적자를 누리고 있지만 관련돼서 좋은 작품을 갖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제작 편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뭘 했습니까? 드라마 제작사들은 드라마 제작 편수가 많아야만 실적이 좋아진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는 나름대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많은 웹툰 IP 그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웹툰으로 검증된 스토리를 갖고 드라마를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실적이 개선되고 흑자전하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Y랩 같은 경우는 5,500원 매수가에 목표가 10,000원, 손절가는 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략주 Y랩 살펴봤습니다.